야, 점심 뭐 먹을래? 글쎄,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너가 먹고 싶은 걸 말해봐. 음, 모르겠어. 그냥 너가 골라. 혹시 이거 본인 얘기 아닌가요? 메뉴 하나 고르는데 30분, 옷 한 벌 사는데 4시간. 그리고 결국엔 그냥 아무거나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주변에서도 꼭 한두 명씩 보이죠. 아니,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결정장애라고 부르는 현상 안에 사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심리학적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결정을 못하는 건 단순한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인지 정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일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넷플릭스 켜놓고 30분 동안 뭐 볼지 못 고르다가 결국 예전에 봤던 거 또 켠 적 있지 않나요? 배달앱 열고 수십 개의 음식점을 스크롤하다가 결국 늘 시키던 거 시킨 적은요? 이런 경험 현대인이라면 거의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슈나 아이엔가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마크 래퍼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잼 6가지를 진열한 날과 잼 24가지를 진열한 날을 비교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잼 24가지를 진열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시식 코너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잼을 구매한 사람은 훨씬 적었어요.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 과부하라고 불러요. 미국의 심리학자 메리 수어츠는 2004년 그에 져서 선택의 역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택의 자유는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그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킨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배달앱, 유튜브, 쇼핑몰, OTT, 심지어 연애도 앱으로 하는 시대. 그러니 결정장애가 이렇게 흔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결정장애의 원인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 특히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양가감정이라는 개념을 써요.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직을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익숙한 환경을 잃는 게 두렵기도 해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와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죠. 이건 성격이 나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함은 사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두 번째 원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즉 완벽주의입니다. 1990년 심리학자 랜디 프로스트와 동료들은 결정장애와 밀접하게 연결된 완벽주의의 특징으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꼽았어요.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강박이죠. 심리학자 메리 스워츠는 선택의 순간에 이런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극대화자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존재하는 모든 선택지를 다 따져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식당 말고 저 골목 식당이 더 맛있으면 어쩌지? 라며 미래의 후회를 미리 당겨오는 예기된 후회에 시달리죠. 이 극대화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비교하느라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점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결국 무언가를 선택해도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라며 자신의 선택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진 함정이 있어요. 걸음마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걷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걷는 법을 배우죠. 처음부터 절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걸음만 내디디려 한다면 평생 걸을 수 없어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실패하는 100점짜리 정답만 찾으려다 선택이라는 행위 자체를 무겁고 두려운 숙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앞서 말한 완벽주의가 개인의 내면적 성향이라면 세 번째는 이 성향이 현대사회의 환경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다 보면 우리 뇌의 인지적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이를 결정 피로라고 해요. 물론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고갈되는지에 대한 재현성 논쟁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무수한 정보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이 우리 뇌에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죠. 우리 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요. 아침에 뭐 입을지, 뭐 먹을지, 어떤 경로로 출근할지, 이런 사소한 결정을 내리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저녁 메뉴 하나 고를 에너지조차 뇌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진 지친 뇌가 배달앱이나 OTT의 무한 스크롤 환경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행동 양식이 바로 패트릭 맥기니스가 고안한 포보 증후군입니다. 극대화자가 최고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끝까지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면 포보는 아예 결정 자체를 도망치고 회피하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미 눈앞에 95점짜리 훌륭한 대안이 있는데도 내일 96점짜리가 나올까봐 결정의 순간에 알람 시계의 스누즈 버튼을 누르듯 행동을 계속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스크롤만 하다가 방어적으로 아무거나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포보 증후군이 위험한 이유는 삶의 기회와 관계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옵션을 기다리며 대답을 보류하는 행동은 상황이나 빈도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그러뜨려 관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최고를 찾으려다 진이 빠지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결정을 미루다가 내게 찾아온 좋은 인연이나 기회마저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정을 망설이는 것이 정말 나쁜 점만 있을까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쉐런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느 쪽이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조금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리 수어츠의 연구에서 극대화자보다 실제로 더 행복한 사람들은 만족자였어요.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더 빠르게 결정하고 선택 이후에도 더 만족스러워 했어요. 반면 최고를 추구하는 극대화자는 만족자보다 결정 후에 후회와 불만족을 더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약간의 망설임은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망설임이 때로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 망설임이 끝없이 지속되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피할 수는 없어요. 결정을 피한다고 해서 선택이 사라지지 않아요. 삶은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가니까요. 그렇다면 이 결정장애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만의 선택 기준을 미리 정해두세요. 선택지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3개의 쇼핑몰만 본다. 점심 메뉴는 고민되면 무조건 한식으로 간다와 같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에 맞지 않는 옵션은 처음부터 과감하게 쳐내는 겁니다. 둘째,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것을 목표로 하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정보로 내릴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그 선택을 한 후 그것을 최선으로 만드는 건 선택 이후의 나에게 달려 있어요. 세 번째, 실수를 실패가 아닌 피드백으로 바라보세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건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음엔 이런 걸 피해야겠다는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한 번의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삶 자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정을 잘 못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건 그만큼 삶의 선택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속의 치열한 갈등은 당신이 삶을 결코 무성의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불안과 망설임을 안고서 한 발을 내디뎌야 해요. 완벽한 날씨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여행을 떠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며칠째 망설이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된 걸까? 오늘 영상에서 다룬 심리학 연구와 참고 문헌들은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에 늘 아무거나를 외치며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